안녕하십니까.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회차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회차는요, 여러분들 상식이 필요한 회차입니다. 상식을 조금만 발휘하신다면요, 조금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더 맞힐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한번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뭐죠? 그렇죠. 경관의 차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거 워낙 많이 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장형 철탑이라고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자, 인류형 철탑엔 인류라는 말이 문제에 들어가고요. 보강형 철탑엔 보강이란 말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뭐 이 각도형 철탑, 각도형이죠. 각도형 철탑과 뭐 직선형 철탑과의 차이만 간단히 하나 더 알고 가시라 그랬죠. 뭐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일 때는 뭐다? 예, 직선형을 쓰고, 그리고 수평각도 3도 초과시에 뭐다? 예, 각도형 철탑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더 기억하신다면요, 이 문제 절대 틀리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82번 문제.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뭐죠? 그렇죠. 상부조형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상부조형제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위쪽과 옆쪽과 아래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다? 그렇죠. 특고압에 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상부조형제 위쪽으로.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예, 위쪽으로 접근하는데 뭐라? 케이블이더라. 그럴 때는 몇? 그쵸. 1.2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조형제와 옆쪽면으로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은 몇? 그렇죠. 1.5. 그러면 아래쪽도 1.5.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연속으로 나왔네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2.5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왜?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은. 왜? 케이블 따로, 특고압 전선을 따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상부조형제 위쪽으로 접근 시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은 2.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m는요, 어디에 나오냐? 그쵸? 뭐 안테나 같은 특고 가공전선로에 그쵸? 접근 또는 교차해서 이렇게 안테나에서 특고 가공전선로에 나전선을 사용했을 때 이때 2m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외에는 2m는 없습니다. 거리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2.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83번 문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이거 아니고 미만이겠죠? 예,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요, 뭘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지금 수업하는 제 키를 생각하시면 된다. 제 키가 물론 180이 되진 않죠. 그래서 저와 제 친구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걸 말하는 건요, 이렇게 기경 변압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전봇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죠, 전주. 자, 전주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쇠로 된 발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뭘 박아 놓죠. 자, 근데 이때 발판 볼트를 최하.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이거를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하 높이를 설정하는데 이제 저는 최하 높이에 걸어가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키입니다. 예, 한 170 중반 조금 넘죠. 그런데 어떻게? 옆에 친구는 180이 넘는단 말이죠. 평소에 저를 눌리는 180 넘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예, 발판 높이에 걸릴 수도 있더라. 따라서 답은 그쵸, 180cm인 1.8m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간혹 이렇게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4번 문제. 개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개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뭐죠? 그렇죠. 지금 분산형 전원을 설치했대요. 분산형 전원. 여러 개지 이렇게 분산형 전원을 설치했는데 지금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개통으로 분리하기 위해 시설해야 되는 경우 아닐 경우는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단독 운전 상태. 지금 얘가 단독 운전 상태라고 해도 뭐죠? 분산형 전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당연한 거겠죠? 이상형 고장 시에 설치해줘야 되죠. 자, 연기한 전력계통 이상 또는 고장. 이것도 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뭐 역률 저하 상태는 지금 이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률 저하 뭐 이런 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함정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 자, 상식적으로 역률 저하 상태랑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긴 하지만요. 이거를 뭘로? 그렇죠. 다른 뭐 안테나 같은 이러한 걸로 볼 수 있죠. 이 안테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선 이렇게 상호간, 두 개 상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안테나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압과 고압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특고압도 있겠지만요. 자, 저압과 고압이 나눠서 어떻게? 그렇죠. 여기는 60, 여기는 몇? 그렇죠. 80. 그리고 케이블 썼을 때 몇? 30. 케이블 썼을 때 40. 이건 일반 전선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문제는 몇이죠? 아, 그렇죠. 지금 고압이네요. 그렇죠. 고압이면은 몇을? 그렇죠. 이쪽을 적용해 주면 되더라. 이쪽을, 자, 이쪽을 이렇게 적용해서 80 적용해 주면 되겠네요. 왜? 그렇죠.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 일반 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80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86번 문제. 저하 복랩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V인 출퇴 표시 등 회로를 금속광공사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도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문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출퇴 표시 등 문제고요. 그리고 몇? 220V네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몇 출퇴 표시 등이 아니고 이 400V를 초과할 경우에는 몇을 쓴다? 그렇죠. 2.5를 쓰겠죠. 하지만 지금 220이고 400V 이하고 거기다가 출퇴 표시이기 때문에 몇? 그렇죠. 이 간단하게 좀 얇은 선을 써도 되더라. 한마디로 완화 규정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두꺼운 전선은요. 여러분들 확실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선들이 뭐 그냥 선이니까 싸겠지 하겠지만요. 실제 설비하시는 분들은 이 그 전선의 두께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무조건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다? 그쵸, 최대한 법규에 맞고 안전한 얇은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 몇이다? 1.5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87번 문제. 합성 수지관 공사 시 관 상호간 및 박스와의 접속에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도 뭐 간단히 단순히 이러한 법규가 있는 건데 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몇이죠? 그렇죠. 0.8이겠죠. 그런데 지금 뭐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조금 더 늘려서 1.2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2가 될 수 있습니다. 자, 88번 문제. 고저압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로 가공 공동 지선으로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 지선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선과 대지 간의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이 문제 뭐죠? 그렇죠. 지금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 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대요. 분리했을 때 우리가 어때? 대지와의 접지 값 저항값을 몇이냐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 가지 암기에 속하지만 왠지 느낌이 어떠세요? 이 문제 외우기 힘들다 하시면요. 그냥 뭐 접지선과 대지간 우리 대지전압은 항상 몇? 300V죠. 그래서 뭐 각 접지선을 이렇게 분리하였을 때 접지선과 대지간 뭐 300 같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히 연관성 이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법규 자체를 외우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키워드만 좀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간단히 외우신다면 조금 더 쉬우실 수는 있겠죠. 자, 89번 문제. 금속 제외함을 가진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자,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기계기구의 경우인가? 굉장히 암기스럽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암기 문제인데요. 일단 기계기구는 몇? 그렇죠. 60V를 초과하는 기계기구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된다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확실히 어떻게 쭉 읽으신 다음에요. 쭉 읽으신 다음에 미리 답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체크해 놓고 어떻게 사용 전압은 몇을 초과하는 기계기구이다. 이렇게 한 여러 번 읽고 넘어가시면요. 조금 더 암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몇 번, 한 5번 정도 읽으시면서 여기에 답을 넣고 이렇게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안전 원칙에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이 문제 또한 무슨 문제다? 상식적인 문제다. 자, 암기도 아니고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너지 절약 등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금 안전 원칙이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안전 원칙에 에너지 절약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가만히 냅두고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나 다른 물체 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 그렇죠. 당연하죠. 자, 기계 오동작에 의한 전기 공급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맞습니다. 오동작하게 그 기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죠. 다른 전기 설비 기능에 정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맞는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1번은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절약. 이게 왜 나옵니까? 다행히 1번은 그냥 간단히 찍고 나오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91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해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을 그 효율이 몇 루엠퍼 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뭐죠? 그렇죠. 이 문제는 그냥 풀기는 간단히 또 암기다 하기 때문에 뭐 가로, 경기, 공장, 기억 해서 몇? 그렇죠. 73번 이렇게 찍고 나오시라 그랬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등, 경기장, 공장, 기억 하면 몇이다? 그쵸. 기억이니까 70이더라. 따라서 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간단히 외우세요. 자, 92번 문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뭐죠? 그렇죠. 또 무선용 안테나에 관한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항상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한다. 항상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가공전선에 시설하지 않고요. 자, 비례침 설비가 불가능한 개조에 시설한다. 아니고요. 접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자,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선용 안테나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시설에 관한 설비는요. 지금 4번 보면요.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 우리 법규 보면 이거 간단히 이것만 있진 않습니다. 사실 뭐가 있냐? 방범용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뭐 감시용. 한마디로 뭐다? 예, 맞습니다.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들었지만 괜히 헷갈릴 말들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생각해라? 그렇지, CCTV도 같이 생각하시라. 그럼 뭐? 전선로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더라 라고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자, 무선용 안테나 전력보안통신 시설 뭐다? CCTV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인가? 자, 이거 뭐죠? 지겹도록 나왔죠. 뭐 간단히 뭐 2.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면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 될 수 있고요. 자, 94번 문제.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에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수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자, 이거 뭐죠? 그렇죠. 지금 호텔 및 뭐 여관에 앞에 가시면요. 요새는 뭐 센서 등이 많죠. 딱 가서 센서 등이 탁 켜집니다. 켜지고 내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정도 켜져 있어야 되냐? 그 문제죠. 자, 호텔 및 여관에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아니면 주택 등 현관에는 몇 분? 예, 그쵸. 이쪽에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죠. 그쵸. 3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뭐 호텔 및 여관이기 때문에 몇 번? 1번 1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95번. 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로 횡단하는 경우 레임 현상에서 몇 미터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주는 문제죠. 뭐기 때문에? 그렇죠. 철도 횡단. 철도 횡단시는 뭐다? 99.99가 뭐 6.5더라. 따라서 답은 3번 간단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철도 횡단 무조건 6.5더라. 자, 96번.
탄행식 특고압용 변압기에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뭐죠? 그렇죠. 특고압용 변압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이 있었죠? 그렇죠. 5,000에서 10,000 미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10,000 이상이 있었죠. 뭐가? 변압기 용량이. 자, 이때는 뭐다? 변압기 용량이 이때는 내부 고장. 자, 이때도 내부 고장시입니다. 자, 내부 고장시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렇죠. 얘는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경보 또는 차단장치 시설이고요. 이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차단장치 시설이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딱 나눠서 이때는 뭐 내부 고장시 경보 또는 차단. 그리고 이때는 뭐 그쵸 무조건 차단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탄행식이더라. 탄행식 같은 경우는 밖으로 또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뭐 냉각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다? 그쵸. 경보장치만 있으면 되더라. 따라서 답은 1번 간단히 체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쓴 5,000에서 10,000 이상일 때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왜? 자, 내부 고장 시 뭐 어쩔 때는 경보장치, 어쩔 때는 차단장치, 어쩔 때는 차단장치만 이 총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요. 이 부분 절대 틀리실 일 없으십니다. 자, 97번 문제. 특구와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특구와 가공전선에 적용하는 보안공사는 보안공사 문제인데 뭐 나왔다? 삭도 나왔다. 그럼 뭐 보지도 말고 그냥 3번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 찍으시면 되죠. 자, 삭도랑 뭐 그쵸. 동일 지지물. 한마디로 뭐 평가 또는 공가. 이런 거 나오면 몇 종? 그렇죠. 2종 특구와 보안공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98번 문제. 가반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 1차 측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 또 무슨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지전압 문제입니다. 대지전압 문제예요. 대지전압은 몇? 그렇죠. 300볼트 이하여야 한다. 자, 웬만한 거 의료용도 그렇고 화학용도 그렇고 대지전압은 뭐다? 그렇죠. 300볼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전압은 그냥 300볼트 간단히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99번.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없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자, 과전류 차단기 시설할 수 없는 곳 뭐 있죠? 그렇죠. 접지선이나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일반적으로 시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접지공사의 접지선 안 되죠. 자, 2번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안 되죠. 그쵸? 자, 단삭 3선식 전로의 저압측 전선 이거는 일단 두고 가자고요. 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자, 접지측 전선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접지잖아요. 그쵸? 접지측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얘는 뭐예요? 접지측이 아니라 저압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외우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골라내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지식을 가지고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100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철탑 그리고 이상시 상정 하중. 자, 이런 거 지금 우리 수직 하중, 수평 행하중, 수평 종하중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근데 이 수평 행하중이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수직 하중? 그렇죠. 전력공학에서도 보게 되죠. 그리고 수평 종하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좌골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토목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주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눌리는 좌골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은 뭐다? 상관이 없더라.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전혀 상관이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수직하중, 수평행하중, 수평종하중이 중요하더라. 자,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를 풀어봤는데요. 자, 1회 같은 경우는 어땠었어요? 그렇죠. 모르더라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연관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물론 단순 암기 문제도 여전히 두세 문제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는 꾸준히 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발휘하셔서 준비하시면 더욱 좋으실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